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법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비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후 언론을 통해 비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속단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히려 문 전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선을 월북몰이범, 증거조작범으로 내몰은 안타까운 일을 자행하도록 한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되기 직전이었던 지난 1일에도 검찰 수사를 겨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전직 대통령이 이토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살된 이 씨를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월북몰이가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연일 강변하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잔인하기 거지없는 행동입니다. 가짜 평화쇼에 매달려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보고는 묵살한 채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던 문 전 대통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변 인물들 역시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언급했고, 탁현민 전 비서관은 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불법을 정당화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이어 문재인 정권 안보 라인의 총책임자였던 서훈 전 안보실장마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노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겁박과 정쟁화를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앞서 정정식 비대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저도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조작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함께 서 전 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공무원이 해상에서 표류 중 북에 의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을 잦은 월북몰이로 몰아갔지만 결국 그 진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 또한 조속히 밝혀져야 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에서 발견된 사실이 대통령의 서면 보고됐음에도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초기 판단과 달리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이후에는 보안 유지 지침 하달과 함께 국방부와 국정원 첩보 106건이 무단 삭제됐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월북 근거가 부족함에도 잦은 월북으로 단정짓고 해양경찰청이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뭘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와 국정원의 밈스 정보 삭제까지 최종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라더니 서 전 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판단과 언어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고받고 판단한 것이라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잦은 월북으로 더 씌워지며 몰아가는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출정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1일째 그 동력이 꺼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집행부는 이탈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국토부는 시멘트 화물 운송 거부자 2,500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소를 확보한 455명에게는 등기로 명령서를 보냈고 그 외에 문자와 전화 통화로 연결했습니다. 문자로 명령서를 보낸 화물 기사 중 66%가 전화로 연결된 화물 기사 중 95%가 다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시멘트 화물기사 80%가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감안한다면 민노총의 투쟁 전략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예고됐던 지하철, 철도, 서울대 병원 등의 줄 파업은 속속 철회되었습니다. 역설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맡을 MZ세대와 국민들 상당수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북, 주사파, 민노총의 시대는 끝장내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들의 정치적 투쟁성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각종 집회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재명 수호, 한미동맹 파기 등의 손피켓은 과연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파업이고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체제 공작입니다. 둘째는 폭력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조합원에게 쇠구슬을 쏘고 라이터를 던지고 협박성 경고문과 폭력성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불법입니다. 셋째는 국가 경제의 손실입니다. 정부 추산 결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단 10일간 피해액이 3조 263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단 열흘간 치른 우리의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분열입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 지회는 69.93%의 찬성으로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올해 4월엔 금융감독노조가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했습니다.
가장 강경하다는 금속노조의 최대 규모인 대우조선해양원청노조의 탈퇴 찬성률도 비록 참석자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 부결되었지만 52.7%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화보장법이라고 부르자며 민주당은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을 날치기 하거나 날치기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 되었고 민주노총은 이재명 수호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해 노동귀족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종북, 주사파, 민노총 시대 굿바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16강의 숨은 주역이죠. 가나의 아쿠푸아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쿠푸아도 대통령은 가나 국민에게 있어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존경의 대상이자 롤 모델이라면서 특히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원전 정책 정상화 및 강력한 수출 추진으로 3조 원 규모의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원전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는 건국 51주년을 맞아 새롭게 디자인한 최고액권 화폐 도안에 한국의 차세대 원전인 바라카 원전 단지를 새겨 넣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바라카 원전 단지를 신권 뒷면에 배치함으로 또 다른 세계적 성과를 부각하고자 했다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원 다양화의 핵심이라고 K원전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었더라면 국제사회에서 각광받는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현재는 어떠했을까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만약 정부가 손을 놓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면 이는 통치의 영역을 넘어선 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적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서훈 전 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 해석을 내어놓기 바쁘지만 정작 그날의 진실에 대해선 누구도 제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을 두고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 치켜 세우며 그런 자산을 깎아버려 안타까운 일이라 칭했는데요. 그 말처럼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과 소통하고 구조활동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인 서훈 전 실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외면하고 칼퇴근하면서 국민의 죽음을 방관한 셈 아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거듭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통해 평화의 대전환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헛된 북한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피살 위협을 외면하고 심지어 정부가 나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것은 아닌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설명하는 일이 대리 성명 앞에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은폐의 시간 이후 진실의 시간이 국민 앞에 다가온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도 각종 정치적 수사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아래 진행되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를 당부드립니다.